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토트넘 대 뉴캐슬.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저 판더펜, 그리고 로메로, 그리고 이제 우도기,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그리고 벤탄쿠르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판더펜, 뭐 로베로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도기까지 이제 결장을 하면서 확실히 좀 후방에서의 그 전력 누수가 더 커진 그런 좀 현재 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어, 그리고 이제 추정 키퍼인 닉 포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일단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울버햄튼전에서는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뭐 9경기에서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이제 PK 실축 및 이제 부진과 좀 더불어, 그리고 후반에 좀 토트넘의 좀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좀 거뒀었죠. 네. 자, 다만 이런 좀 하락세인 뭐 토트넘과 다르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맨유까지 잡으며 이제 5연승을 좀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뭐 리그 5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캐슬이 지금 뭐 긴 연승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현재 7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 또한 굉장히 지금 물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중에 가장 좀 최상의 좀 모멘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뉴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 뉴캐슬이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바로 좀 전진의 공격에 더 힘쓰는 모습을 좀 보인 걸 고려했을 때 점유율 면에서는 뭐 토트넘이 좀 더 높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지금 공수 밸런스는 뉴캐슬이 훨씬 더 좋은 상태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수가 커 이제 수비가 불안정한 토트넘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의 물오른 그래도 뉴캐슬 상대로 좀 수비에서 많이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뭐 공격이 물오른 그렇죠 뉴캐슬의 공세를 이제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흐름이랑 뭐 경이력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제 최근 뭐 상대 전적에서도 뉴캐슬이 거의 다 이제 이겼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제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요 경기는 좀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뉴캐슬이 이제 긴 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이제 좀 끊길 그렇던. NSOOK 3735님 별풍선 신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3735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뉴캐슬이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약간 좀 끊길 그리고 좀 타이밍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현재 뭐 토트넘에 비해서 뭐 지금 전력 누수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흐름 분위기 그리고 뭐 이제 상성 같은 그런 면까지 다 지금 뉴캐슬이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래도 이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배당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뉴캐슬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캐슬 승 보는 경기. 아이고, 건승입니다 3735님.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 승에 3.5로 3.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스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스완지가 최근 좀 연승을 이어가며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포츠머스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스완지가 이제 전반 초반에 이제 연달아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이제 포츠머스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갔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좀 추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던 그 직전 경기의 스완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흐름이 좀 좋았다가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좀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홈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경기 프레스턴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며 연이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직전 이제 프레스턴 전은 이제 최근 좀 코르베란 감독이 이제 발렌시아로 떠나 이제 뭐 감독 자리가 좀 공석이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른 거였는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제 근래 경기 중 좀 가장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 1위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감독이 좀 공석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최근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웨스트 브로미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두 팀 다 주로 볼 점을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현재 뭐 스완지보다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제 중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원에서 더 좀 힘을 좀 살려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인 뭐 밸런스 또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까 이제 스완지보다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더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이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스완지가 이제 홈에서는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후에 이제 뭐 바로 좀 열세라고 좀 평가받던 뭐 포츠머스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좀 당했다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확 가라앉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패 후에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승, 그리고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레스터시티. 자, 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란, 로저스, 그리고 수비에서 파우토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핵심 뭐 포워드 및 이제 국민 지금 두란과 로저스가 빠진 거는 이제 공격에서 이제 좀 빌라가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요 정도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레스터 역시 좀 결장자가 많은 편이에요. 일단 은디디, 그리고 이제 압들 파타우, 그리고 파스,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지금 헤르만센 또한 결장 중입니다. 좀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빌라 못지않게 이제 레스터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2대2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홈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6회 상대로 좀 대패를 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좀 빌라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니 감독이 부임 직후에는 이제 흐름이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넬이 지금 4연패를 하면서 좀 많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좀 연패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 또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니 감독이 좀 부임 후에도 여전히 이제 좀 수비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공격이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그런 공격도 팍 식으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전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공격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력이 확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그런 좀 연패로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만큼 확실히 현재 좀 분위기나 이제 공수 밸런스 모두 이제 좀 무너진 그좀 레스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뭐 레스터다 보니까 그런 좀 레스터 상대로 빌라가 이제 좀 더 뭐 라인을 올려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뭐 빌라 역시 지금 뭐 두란과 로저스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전보다 공격이 이제 좀 무딜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와킨스가 얼마나 좀 활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빌라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와킨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면은 와킨스가 최근 매 경기 뭐 저조한 좀 폼을 좀 보이다가 직전 브라이튼전에서는 이제 좋은 공격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이제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 중에서는 이제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가장 좀 좋은 폼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빌라한테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그런 좀 브라이튼전에서의 좀 기량만 보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역시 좀 와킨스의 좀 활약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두란 이제 뭐 로저스가 좀 빠진 게 이제 빌라한테 크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고, 그리고 흐름이랑 좀 경기력도 많이 안 좋은 뭐 레스터 상대로는 빌라가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빌라 승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스턴 빌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디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빌라 승의 마인승 언업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튼데 이제 브렌트포드. 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이제 한 명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다운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두 명이 좀 결장 중으로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소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리치 감독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패를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2달 동안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리그 꼴찌인 거는 물론 이제 뭐 19위 이제 18위 팀들과도 거의 뭐 승점이 좀 8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는 거의 현재 좀 소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소튼 못지않게 브렌트포드도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극심한 좀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면서 경기력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홈에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지만 이제 노팅엄과 그리고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홈 무패 행진도 이제 끊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현재 좀 하락세인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물론 이제 두 팀 다 뭐 최근 공격이 그리 좋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도 뭐 수비가 이제 좀 많이 좀 불안정하면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두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날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템포 또한 이제 기존보다 더 빠르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좀 두 팀 다 좀 수비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좀 공격 템포가 이제 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좀 플레이를 할 그런 좀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보다 좀 경기 템포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뭐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거나 이제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는 그쪽 양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좀 불안 요소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브렌트포드가 지금 소튼 상대로 4연승 중일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 지금 브렌트포드의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약간 상성에서의 우위를 이제 좀 쉽게 살리지는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브렌트포드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이제 원정에서 아직까지 단 1승도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그런 원정에서의 약세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치 감독이 부임한 직후 이제 첫 홈 경기에서 뭐 웨스트햄 상대로 비록 좀 지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이제 홈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새 감독이 이제 부임한 후 이제 3연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비교적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소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소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좀 가량 쉬었지만 브렌트포드는 이제 주중에 아스날과 좀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소튼이 더 우세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해서 이건 사우스햄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소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튼 프랜스는 2.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리즈. 자, 일단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결장,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블랙번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며 이제 흐름을 이어가나 했지만 바로 직전 경기 미들즈버러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헐시티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스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이 많이 안 좋았고, 오히려 이제 미들즈버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헐시티 입장에서는 1대 0으로 진 게 그나마 좀 다행일 정도로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좀 점수차로 좀 져도 좀 할 말 없는 경기력이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블랙번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승이 끊겼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이제 2, 3위 팀과의 격차를 좀 벌리는 데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격차를 벌리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 뭐 2, 3위 팀이 뭐 벌리와 세필드 유나이티드 모두 이제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지금 1인 좀 리즈와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뭐 리즈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좀 한숨 좀 돌릴 만한 그런 좀 소식이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고, 자, 일단 이제 헐시티가 비교적 좀 수비가 안 좋은 미들즈버러 상대로도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들즈버러보다 훨씬 더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리즈를 좀. 푸드팀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들었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헐시티가 이제 비교적 뭐 수비가 안 좋은 뭐 미드즈버러 상대로도 이제 저조한 공격력과 그리고 거의 뭐 유스팅을 좀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 전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드즈버러보다 훨씬 더 수비가 좋은 리즈를 좀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이제 전개가 좀 투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헐시티의 그쪽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평소처럼 또 리즈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 개수에서도 이제 차이가 이제 좀 많이 좀 나면서 리즈가 더 이제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약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뭐 흐름, 이제 뭐 경기력, 뭐 조직력,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 등 전부 이제 리즈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뭐 리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다시 좀 1위 굳히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리즈가 좀 원종에서 이제 좀 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리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리즈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즈 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즈브러 대 이제 카디프시티. 자, 일단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 1명, 그리고 지금 주전 키퍼 및 지금 서브 키퍼까지 이제 결정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번 경기 이제 뭐 서드 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 좀 미드즈브러다 보니까 후방이 더더욱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카디프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이제 칼럼 로빈슨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카디프시티 역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무승부 행진은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경기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그 경기에서는 이제 미드즈버러가 이제 1대 0으로 좀 이겼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미드즈버러가 1대 0으로 이긴 게 오히려 아쉬웠을 정도로 이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던 것 좀 미드즈버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부진을 좀 겪다가 이제 최근 뭐 와포드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커번트리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그런 카디프 시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바로 뭐 이 경기도 좀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미드즈브러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카디프가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기동성이 좋지 못하고 또 특히 좀 침투나 좀 역습에 좀 취약하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이제 미드즈브러가 이제 보다 더 좀 쉽게 좀 카디프의 수비를 공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침투나 뭐 역습 전개가 좀 좋을 뿐더러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동성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앞세워서 이제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카디프 시티 역시 현재 지금 키퍼들의 좀 줄부상으로 인해 이제 후방이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그 좀 미드즈버러 상대로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카디프도 좀 득점을 좀 창출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좀 약간 좀 공격적이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드즈버러의 그런 흐름이나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4경기 연속 미드즈버러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미드즈버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해당이 좀 생각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뭐 그거를 좀 고려해도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미드즈버러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미드즈버러 승에 2.5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 릴 대 낭트.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제그로바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낭트 역시 이제 팀 내 뭐 핵심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시몬이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좀 주축 선수의 좀 결장이 좀 있는 상태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되네요. 자,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뭐 리그, 챔스 모두 좀 좋은 성적을 좀 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 그좀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렌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곤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좀 지는 경기가 이제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리그 경기에서는 뭐 브레스 상대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낭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좀 결과는 좀 내고 있지만 대체로 좀 지는 경기가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경기력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네,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뭐 비교적 좀 릴이 좀 점유율을 이제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좀 더더욱 좀 경기 운영이 좀 좋기 때문에 좀 낭트 상대로도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적으로 좀 뭐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이제 좀 대체로 좀 릴 페이스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낭트의 좀 득점력이 뭐 대체로 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크고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복 또한 큰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는 좀 릴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런 점을 다 좀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릴이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도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이제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뭐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뭐 4승 1무로 릴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한 가지 약간 좀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그왕이 이제 2주 정도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이번이 좀 첫 경기라는 게 조금 뭐 걸리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좀 제외하고는 뭐 요거는 충분히 좀 릴 사이드를 볼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릴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우디네세. 자, 일단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이전에 쭉 연패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그 토리노 상대로 뭐 2점의 좀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 피오렌티나도 잡으며 나름 좀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뭐 베로나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는 흐름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이 경기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좀 공격적이면서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좀 조율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좀 뒷공간이 잘 좀 뚫리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 팀 다 좀 침투로 인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수비 라인 조율이 안 좋은 그런 양 팀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침투로 인한 좀 실점 위험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요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베로나가 홈에서 지금 3연패 중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연승 중으로 오히려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우세한 부분이 이제 우디네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디네세가 원정 3연승을 할 정도로 경기력이 뭐 좋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베로나가 뭐 완전히 뭐 처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서서히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우디네세가 이제 보다 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베로나가 우디네 상대로 우세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우디네세의 3연승보다는 베로나가 홈 3연패를 이제 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로나 프랜승의 2.5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중에서 와포드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와포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와포드 프랜승의 이제 고배당 무승부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걸프컵 결승전. 네, 오만 대 바레인. 자, 이게 초기 배당은 5만이 정비였는데 결국 이제 배변이 되면서 5만이 좀 역배로 좀 받았죠. 자, 물론 이제 바레인이 이제 이번 뭐 대회에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5만 상대로 뭐 정배를 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5만 프랜스로 가도록 할게요. 5만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언어반은 뭐 배당이 낮긴 하지만 뭐 언더 보는 경기. 그래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프랜승 무승부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옹 대 몽펠리에. 자, 이것도 지금 뭐 이제 몽펠리에 좀 수비가 좀 워낙 특히 좀 원정에서 더더욱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리옹 사이드로 좀 접근하도록 하고, 이것도 네 핸디로 본다고 하면은 마인스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몽펠리에가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이제 주구장창 좀 수비가 좀 무너져서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리옹이 좀 선취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몽펠리에 좀 수비가 이제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좀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서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5준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옹승 마인승에 이제 3.5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